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에도 전세계 수많은 은행들의 데이터가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도둑이 금고를 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데이터를 훔쳤다가 어딘가에 차곡차곡 저장을 해두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지금은 열지 못하지만 곧 그걸 열 수 있는 열쇠가 나올 거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 이름이 바로 양자 컴퓨터고요. 근데 정작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은행이 아니죠. 비트코인입니다.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박살낼 거다라는 이야기 요즘 정말 많이 들리고 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딱 한 가지만 짚고 가보고자 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정말로 비트코인이 깰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금 엉뚱한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도 불안해하는지를 보셔야 되겠죠. 여기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올해 3월달 구글의 양자 컴퓨터 연구팀이 보고서를 하나 냈었고 그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을 지키는 암호를 깨는데 필요한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예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낮아도 된다는 거였죠. 그리고 여기서 짚고 가자면요. 양자 컴퓨터의 힘은 큐비트라는 단위로 잽니다. 큐비트가 많으면 많을수록 센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 보고서는 비트코인 암호를 깨는데 큐비트가 50만 개보다 적어도 된다고 밝혔어요. 2019년에 했던 추정의 약 20분의 1 수준인데요. 한마디로 넘어야 될 예산이 갑자기 훨씬 더 낮아 보이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부은 소식이 하나 더 있었죠. 미국 정부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 9곳에 약 3조 원을 지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이만한 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 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고 숫자만 보면 분명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한 사람이 완전히 정반대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투자자 중에 팀 드레이퍼라는 사람이 있고요. 비트코인을 아주 오랜 시간 아주 깊이 믿어온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지난 6월 달에 한 말이 화제가 됐는데 자기 비트코인이 은행 통장에 있는 현금보다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블록체인을 건드리기 한참 전 은행부터 먼저 털게 될 거라고요. 이 처음 들으면 좀 황당할 수 있습니다. 다들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은행이 더 위험하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이유를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은행 시스템은 수십 년 된 낡은 장비 위에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를 미리 훔쳐다가 저장해두는 이런 공격들에 대해서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최악의 경우라도 네트워크를 마지막으로 안전했던 시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게 드레이퍼의 주장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보시면 비트코인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끝낼 수 있겠는데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비트코인 보안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이 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는 뜻이고 이 제임스 로퍼라는 사람이 그랬습니다. 비트코인 보안 분야에서 손꼽히는 전문가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비한 방어력을 직접적으로 설계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드레이퍼한테 이렇게 맞받아쳤어요. 오히려 은행이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빨리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거다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은행은 위에서 한번 바꾸라고 결정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곳에서 정하면 전체가 따라갑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게 안 되죠. 비트코인을 고치려면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자, 채굴하는 사람들, 거래소, 지갑회사,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진 참여자들이 전부 다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잘 안 하던 질문 하나가 떠오르는데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자랑은 누구도 함부로 바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근데 정말로 급할 때 그 점이 강점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약점이 될까요? 누가 맞는지 판단하시려면 비트코인이 정확히 어디가 약한 건지부터 아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재밌는데요. 비트코인이 양자 컴퓨터에 약한 곳은 딱 한 군데죠. 바로 서명이에요. 비트코인을 보낼 때는 이 거래가 진짜 주인이 한 게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도장 같은 게 찍힙니다. 그리고 그 도장 방식이 양자 컴퓨터한테 약한 건데 여기서 자물쇠로서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자면요.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에는 자물쇠랑 열쇠가 있습니다. 자물쇠는 남들에게 보여줘도 괜찮고 하지만 열쇠는 나만 가지고 있어야 되죠. 평소에 자물쇠만 보이니까 안전합니다. 근데 비트코인을 한 번이라도 다른 곳으로 보내면은 그 순간 자물쇠의 정밀한 설계도가 공개된 장부에 영원히 남게 됩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 설계도를 보고 열쇠를 그대로 깎아낼 수 있는 기계고 다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이 비트코인의 모든 게 약한 건 아닙니다. 비트코인을 키내는 그러니까 채굴하는 부분들의 암호는 양자 컴퓨터한테도 훨씬 더 단단한데요. 여기서 약점은 오직 보내는 순간 드러나는 그 자물쇠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실에서 정말 소름 돋는 결론 하나가 따라 나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위험한 거는 자물쇠 설계도가 이미 공개된 코인들이죠. 그럼 가장 위험한 비트코인은 누구 걸까요? 놀랍게도 지금 활발하게 거래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지갑이 아닙니다. 2009년부터 2021년 사이 그때 만들어져가지고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은 가장 오래된 코인들 그리고 그 중에서는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0만 개 정도의 비트코인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됐고요. 그리고 가장 깊이 잠들어 있고 또 흔히 영영 잃어버렸다고 여겨지던 그 코인들 사실은 가장 먼저 노려질 수 있는 표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가장 안전해 보이던 게 가장 위험할 수 있다니 조금 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죠. 양자 컴퓨터로도 풀지 못하는 새로운 자물쇠를 만드는 방안들, 그리고 위험한 옛날 주소들을 아예 움직이지 못하게 잠가버리는 방안들까지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잠자는 코인들이 잠겨버린다, 그만큼의 비트코인은 시장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셈이 되겠고, 현재 양자 컴퓨터라는 위협이 오히려 비트코인의 공급을 줄이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처음의 질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을 하실 텐데요. 우리가 처음에 양자 컴퓨터가 비트코인을 깰까를 물었죠. 근데 진짜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위협이 도착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새 자물쇠로 무사히 갈아탈 수 있을지. 여기엔 비트코인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금 같은 경우는 한 번 금이면 영원히 금이라서 업그레이드가 없죠. 현금도 우리가 마음대로 그 구조를 고쳐쓸 수가 없죠. 근데 비트코인은요, 모두가 동의하면 스스로 규칙을 다시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비트코인의 숨통을 끊으러 온 적이라기보다도 비트코인이 진짜로 스스로 진화할 수 있는 돈인지를 처음으로 시험해 볼 수 있는 시험대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그 위협이 실제로 닥치기 전에 비트코인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새 자물쇠로 옮겨가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미국에서 암호 기술의 표준을 정하는 기관들 이미 2030년부터 낡은 암호를 권장하지 않고 있고요. 2035년에는 완전히 금지하겠다는 일정을 내놨습니다. 이 비트코인 쪽에도 방어 설계가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참여자들의 합의로 규칙을 바꿔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협들이 정확히 언제 올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르면 2028년쯤 국가 단위에서 암호를 깰 능력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이상은 아직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포에 휩쓸려가지고 무언가를 서둘러 결정하시기보다는요, 이 자산이 위협에 어떻게 적응해가는지 여기에 대해서 차분히 지켜보는 게 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양자 컴퓨터의 진짜 약점은 비트코인의 암호 자체가 아니라요, 위협이 오기 전에 얼마나 빨리 갈아탈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우리 지갑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잠들어 있던 가장 늙은 코인들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은 스스로 규칙을 바꿀 수 있다라는 이 금에도 현금에도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남죠. 비트코인이 이렇다면 비트코인이 아닌 다른 코인들, 특히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리플, XRP 같은 자산들은 이 양자 시대에 과연 어떤 운명을 맞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10만원 수익에도 만족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50만원, 100만원 수익, 이것도 작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를 미루고 더 큰 수익들만 기다리다가 결국에 진짜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건데요. 특히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가에서 수익 실현하는 습관들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도해야지 다음 기회도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새로운 대응들도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기 종합방에서도 항상 안내드리고 있지만요, 내가 팔까 말까 하는 눈치 보기 매매가 아니라 차라리 내가 목표 타점을 걸어놓고 조금만 더 효율적으로 걱정보다는 실속을 챙기는 이런 대응들을 하시는 방향으로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수익을 지키는 사람들이 결국에 오랜 시간 살아남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강력한 폭락장이 계속 이어지다가 현재 시점에서는 눈치 보기 횡보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 채널 커뮤니티에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폭락장에서도 하루에 한 종목씩 꾸준하게 수익을 냈고요. 그리고 차라리 수익을 내기 어려웠던 시기들, 이 당시에서는 그냥 아예 꾹 참고 현금 들고 있다가 아예 매매 자체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횡보장 찾아왔을 때 이때부터 공격적으로 매매하면서 다시 한번 하루에 한 종목씩 이렇게 수익을 내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만 지켜나가시면 되는데요. 먼저 원칙 1번, 이 빠르게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종목을 매수하고 목표가를 지정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어지는 원칙 2번, 무조건적으로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만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에서는요, 차라리 그냥 매매를 하지 마시고 현금 들고 그냥 꾹 참는 게 좋습니다. 이 간혹 가다가 매매 중독들 때문에 타점이 아닌데 무리하게 매수했다가 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습관이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칙대로 진행을 했을 때 나오는 힘은요, 남들 손실 보는 폭락장에서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 수익을 낸 파이버스라는 코인은 업비트 상장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바닥을 견고하게 지켜주는 모습이 감지가 됐었고, 이 흐름을 제가 며칠 동안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제가 계속 눈여겨보던 종목이었는데요. 그리고 이번 폭락장에서 시장 대비 강력한 흐름까지도 확인되면서 오히려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흐름들 감지되자마자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린 지 불과 6시간 만에 빠르게 수익을 보고 나올 수가 있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수익 내는 종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른 코인들 폭락하고 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요. 현재 시장에서 힘을 받고 있는 이 매수세가 강력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 코인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여기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웹3 코인들 그리고 AI 인공지능 테마들입니다. 지금 이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코인 시장 폭락장이라 가지고 숨죽이고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이게 폭락장에서 조금만 횡보장 이어지고 다시 상승장, 이 반등장이 이어진다면은 여기서 강력하게 30%에서 100% 이상까지도 폭등할 테마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포트폴리오에 넣어가지고 이거 매일매일 실시간 모니터링 지속 감시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것들 감시하다가 그냥 조금씩 단기 타점 나왔을 때 수익 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나중에 스노우볼처럼 엄청난 수익으로 발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들 특징이 뭐냐?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오히려 음봉에서 하락했을 때, 이 하락했을 때가 매수 타점이 됩니다. 아캄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히려 음봉에서 매수 추천을 드리면서 하루 만에 완벽하게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할 수가 있었던 이유가 오히려 하락했을 때가 기회입니다. 이 정말 신기하죠. 이 남들은 이렇게 오히려 양봉에 들어갔을 때 양봉이 매수 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하락했을 때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팔고 나온다. 이게 바로 테마를 가지고 있고 매수세를 가지고 있는 강력한 종목들의 특징인데요.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카이트 코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매수 타점은 이렇게 하락하고 바닥을 지켜주는 라인에서의 매수 타점이 있었고 상승했을 땐 뭐다? 팔고 나온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이유는 뭐다? 지금 시장 자체가 좋은 시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하락했을 때 매수가 들어가가지고 상승하면 매도하고 나왔을 때 다시 하락을 줄 거예요. 그때 다시 눌림봉에서 또 매수 들어가면은 또 수익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정말 기본적인 원리들을 이용을 하면서 폭락장에서 수익이 가능했었던 겁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반드시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시장이 하락해도 내가 욕심부리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대응들을 목표로서 잡으신다면 이 시장의 반등들, 상승에 맞는 단기 알트들에 대해서 목표로 진입하신다면 어려움 자체가 전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내가 자주 매수한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이 잘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 맞춰가지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수익 내기 쉬운 장에서만 접근을 하시고 어려운 장에서는 그냥 현금 가지고 계셔라. 말 그대로 전쟁터의 전투라고 쳤을 때 이게 전투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전투만 전투에 참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질 것 같은 전투 그냥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이 저만의 방법이고요. 제가 수년 동안 코인 시장 하면서 어렵게 터득한 노하우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괜히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사용하는 방법들이 어중간하게 섞여버린다. 오히려 방해만 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요. 내가 만약에라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 자체가 어렵고 내가 매수하는 것만 하락하는 것 같고 또 내가 매수하지 않은 것들만 급등하는 것 같다. 이런 느낌 드시는 분들 혹은 내가 어떻게 이런 시장, 이 폭락장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수익을 내는 게 이거 너무나도 어렵다. 이런 분들께서는 우리 채널 그냥 커뮤니티 입장하셔가지고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참고하셔도 좋으실 겁니다. 단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 반드시 하고 싶으신 분들만 입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실 분들 그냥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 최소한 다른 분들 방해를 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실 분들만 지금 현재 보이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영상 보면서 따라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폭락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횡보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상승장에서 수익 낼 수 있는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이런 다양한 패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하우들 전부 다 영상 강의도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커뮤니티 입장뿐만 아니라 영상 강의까지도 제공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